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에서는 오늘 아침 세계가 주목하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시스템적인 소수인종 차별을 시인할 것인지, 시스템적인 차별을 해온 주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는 재판이라고 영국 언론은 묘사했습니다. 에이션 아메리칸 커뮤니티는 애틀란타 사건을 계기로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해 백악관과 의회가 국가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갑니다. 아직은 실제적인 성과는 없어 보이지만 보수 언론도 애틀란타 한인 희생자의 삶을 이해하는 심층 보도를 하는 정도의 성과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폭력을 뿌리 뽑겠다던 공약을 지키라는 압박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린지 그레이엄 의원 등이 나도 AR-15 소유자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총기 규제는 어림없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에 대규모 기간 산업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중국 관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철폐할 뜻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반세기 넘어 만에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노조 결성 투표가 오늘 엘라바마주 아마존 창고 직원들이 하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인구의 반 이상이 자신은 교회 등의 종교단체 멤버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잠시 휴정 중인데 이 재판은 미국에서 백인 경관에 의한 그 흑인이 피해를 입은 그런 많은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고 그런 재판이겠지 하고 별로 그 신경을 쓰지 않게 될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세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재판을 놓치시면 안 되죠. 바로 너무 잘 알려진 그런 사건인데 196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이처럼 그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을 중지해라 하는 시위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시위를 가능하게 했었던, 글쎄요, 이때는 가능이란 단어가 좀 맞지 않네요. 바로 그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에서 백인 경관에 의해서 숨진 조지 플로이드 재판입니다. 그 백인 경관이 2급 그리고 3급 살인 혐의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서 만약에 이제 최고 형량을 복역을 한다면 40년까지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드렉 쇼빈이라는 45살의 백인 경관이 1살 많은 46살의 조지 플로이드가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결국은 $20짜리 위조 지폐를 사용하려고 했다 해서 이제 무릎으로 누르고 거의 9분 동안 그렇게 해서 검시 결과는 이 사람이 그 목졸림을 당한, 그 무릎으로 목졸림을 당한 것에 의한 심장 마비를 일으켜서 숨졌다 하는 것이 검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9분짜리 비디오에서 내가 숨을 쉴 수 없어.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다니까. I'm about to die.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I can't breathe. 라고 얘기를 하고 해서 이제 가족들은 정의 구현을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대중들은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재판으로서 가려질까? 백인 경관이 정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데 주목하고 있고 영국의 가디언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이 용기가 있느냐, 용기가 없느냐를 시험하는 재판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권리를 무시해 왔다는 것을 이번 이 재판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 누구의 증언이 있고 했는데 이번은 비디오 테이프로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위조 지폐 20달러짜리를 쓰려고 했다고 목 졸라 죽임을 당할 것은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사람이 20달러짜리 위조 지폐를 쓰려고 했던 사람이 백인이었다면, 항상 이제 이렇게 대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경관에 의해서도 물론 소수이기는 합니다만은 있었다 하는 것을 시인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처럼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권리를 무시하고 20달러짜리 위조 지폐 좀 쓰려고 했다고, 뭐 이것도 말이 조금 제 표현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목 졸라 죽임을 당해야지 돼, 목을 졸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을 보호해야 돼, 세계가 지켜보는데 미국의 법원에서 이걸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시스템적으로 무시했는가, 권리를 인정하는가 하시고, 또 하나는 그런 그 시스템적인 것을 계속 이용을 하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권리를 파괴하려고 했었던 주체의 편을 들어주느냐. 영국 언론인데도 이렇게 완전히 반반으로 나뉘어서 미국의 용기를 보자 하는 영국 언론은 이미 가디언은 아주 훌륭한 언론이죠. 가디언은 판결 자체가 이것은 유죄다라고 내리고 쓰는 그런 그 기사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검사팀은 9분짜리 비디오 이것만큼 더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 경관이죠. 지금은 이제 뭐 경관이 더 이상 아니니까 전 경관의 20년 동안의 과잉 진압 같은 것,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것을 들고 나올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변호팀은 검시 결과 결국은 심장마비 아닌가, 그 사람이 원래 심장 질환이 있지 않았던가, 그리고 뭐 며칠 전인가 뭔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런 것이 있지 않았던가, 아마 이제 그 변호인 팀은 이렇게 해서 싸울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분명한 것은 어떠한 그 재판 결과가 나오든지 미국에서 또 다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벌어질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뭐 평소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잘못하고 뭘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한국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 일이 있을지, 어차피 이제 이 재판이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 재판 자체는 공화당 행정부가 아니라 소수 인종의 권리를 많이 보호하는 바이든 행정부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백인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방 상원 의원으로 일하면서도 상당히 그 인권 존중, 힘없는 사람의 인권 존중, 유색 인종의 인권 존중 같은 것을 해왔었던 대통령이 그 시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재판 과정에 대통령이라고 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재판을 하는 사람들, 배심원들이 아무리 눈 맞고 귀도 맞고 다 한다 하더라도 어떤 여론, 뉴스 같은 것을 피해갈 수는 없죠. 그게 재판이라는 것이죠. 그 법적인 근거, 증거에 따라서 하지만 그 어떤 그 여지가 있을 때는 여론을 참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세기의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애틀란타, 볼더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백악관의 압력이 지금 많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인들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수천 명이 뭐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한 여러 인종이 에이시안 혐오 중지하라 하고 시위를 했다고 하고, 그 에이시안 혐오가 애틀란틱 사건의 에이시안 혐오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아직 경찰이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즘 최근에 이런 에이시안 혐오가 많은 상태에서 총격으로 많은 에이시안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숨졌기 때문에 에이시안 아메리칸 이 문제는 뒤로 하고라도 이 총기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또 백악관의 지금 아주 튄 불똥입니다. 물론 대통령 자신은 모든 것은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총기 규제안이 의회에서
연방 상원에서 10명의 공화당 의원도 찬성을 해서 민주당 의원 다 찬성한다고 하고요. 강한 총기 규제안이 통과될 것 같지 않으니까 다른 것부터 우선순위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막상 그 같은 총격의 피해자가 된 커뮤니티나 그런 피해자가 된 인종들은 이것도 빨리 해라 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어떤 공약을 했냐면요. 한 9억 달러 예산을 책정을 해서 미국에서 총격 사건 피해자가 많이 나오는 곳이 있죠. 대체적으로 이제 도시죠. 뭐 시카고, 뭐 로스앤젤레스 이런 대도시인데 그런 곳에 이 같은 그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는 기금으로 쓰겠다. 그런 도시를 지원을 해서요. 하면서 총기 폭력도 일종의 전염병이다. 이것도 팬데믹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팬데믹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해에 한 얘기고요.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볼튼의 콜로라도주의 볼튼의 그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애틀란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이미 백악관은 많은 에이션 아메리칸 지도자들과 만났고 현장에서도 만났고 백악관에서도 관계자들을 만나서 주요 인물들을 초대를 해서 총기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논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뭐 2만 명은 총격 사건 희생자로 또 2만 5천 명은 총기로 본인 스스로 자살을 해서 4만 5천 명이나 총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숨지고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상원 의원이었을 때 살상 무기에 대해서 가장 규제를 강화해야지 된다는 살상 무기 규제 챔피언이었습니다. 그가 만들었었던 법이 2004년까지는 집행됐지만 그 이후에 공화당이 더 이상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지금은 강력한 신원조회라든가 살상무기 그 총기 판매를 일반인에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시 만들자 하는 것이고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 같은 경우는 이 총격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시카고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늘 그 놀림감으로 했을 그럴 정도로 시카고 봐라 시장 민주당이 시장을 하니까 그렇게 총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시카고를 보면은 2020년도에 총 관련으로 숨진 사람이 875명이었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이요. 그런데 그 숨진 사람의 78%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었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도시에서 총기 사건으로 숨졌는데 그 인종이 78%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마 주에서 나라에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을 것이다. 백인이었다면 그 숨진 사람의 78%가 백인이었다면 국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것이다. 이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니까 이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후 대응으로는 안 된다. 대량 그 살상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총기 규제해야 돼. 그런 거 왜 사람들에게 주지 하고 반짝했다가 수그러들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지금 힘들다고 그렇게 탕감 정책을 해주고 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죽는데 이거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이 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을 때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잔 라이스 전 그 UN 대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정책 자문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또 수잔 라이스 자체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한다고 하니까 이 블랙 커뮤니티에서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압력을 놓고 에이션 아메리칸들은 또 나름대로 압력을 넣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린지 그레이엄 의원 같은 경우도 어제 그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총기 규제에 대해서요. 지금 총기 규제가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나도 AR-15 총이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이고 본인이 군인 출신이었고 NRA에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다음으로 이 기금을 정치 기금을 많이 받는 정치인에 속합니다. 나도 AR-15이 있는데 만약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경찰 그 공권력이 우리 커뮤니티를 다 지켜주지 못하면 아마 우리 집에 갱단이 제일 나중에 들어올 거다. 내가 AR-15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롤링스톤스의 기자 또 무슨 뭐 어디 터킹 포인트 메모는 뭐 좀 리버럴하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블룸버그의 무슨 뭐 프란시스 위킨슨 이런 기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AR-15를 갖고 있다고 생존형이라고 그것은 생존형 공상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든가 하면은요. 아니면 완전히 지금 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전국 총기협회 NRA의 선전 도구네 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연방 상원의원을 그토록 한 사람이 비상사태 때 주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주민들에게 지도력을 발휘를 하고 뭐 도움이 되고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가십시오. 길을 안내하고 이런 것 아니고 우리 집에 갱단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하면서 AR-15를 갖고 있다고 정말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이런 형태로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기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고요. 또 이제 총기와 관련해서는 애틀란틱 이 문제가 아직 애매모호합니다만은 계속 제가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서 총기 규제, 에이시안 혐오 이런 것들이 미국 기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번에는 에이시안 아메리칸 피해자들이 총으로 인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흔들리고 이거 뭐지 하고 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한 것도 이 애틀란타 사건에서 총기로 인해서 희생당한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특히 한인이 많으니까 한인 여성들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이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께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길게 그 스토리들을 전해드렸잖아요. 그 업주와 종업원들도 다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가. 월스트리트저널도 그 업주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지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보도를 했거든요. 보통 미국 언론이 경쟁 매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는. 그런데 경쟁 매체가 며칠 전에 보도한 것과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거든요. 뭔가를 해야지 될 것 같은 압박을 받고 에이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아시안 혐오, 총 이게 무슨 관련이 있지 하고 계속 탐색해가는 과정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이 기사에서 도대체 포인트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는 가장 많은 부분이 코리안 아메리칸 여성들에 대한 것이었는데 뭐 미국과 결혼했다, 이혼했고 그리고 어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엄마가 한국에서 살 때 어떤 일을 했었는지 모르고 또 이번에 숨진 74세의 어떤 코리안 아메리칸 여성분은 30세 연하의 남성과 최근에 결혼을 했어요. 서로 뭐 외롭고 하다가 이해를 했다 하는 그런 것. 그러면서 그 남성은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머니가 미국과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와서 처음에 이제 뭐 어디로 와서 이혼을 하고 나서 그 아들들을 2명 아들이 한 명은 40대고 한 명은 이제 30대가 됐는데 두 아들들이 그 어린 아들들을 남편에게 주고 이혼했는데 그 이유 자체가 내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에요. 남편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이를 에이시안 돈도 없는 내가 키우는 것보다는 백인 남자가 키우는 게 낫다 해서 아빠가 이제 어렸을 때 아빠가 해외에 군 파견이 됐을 때 그때만 엄마와 몇 년 같이 살고 그 뒤로는 엄마가 선물 보내고 돈 보내고 엄마가 무슨 직업이었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슬픈 스토리들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는가. 어떤 사람은 고아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입양됐는데 미국에 와서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잘 못 살았고 꿈을 꾸고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가게 하는 게 꿈이었고 뭐 그런 것. 그러면서 몇몇 한인 여성들은 매춘 혐의로 체포되고 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돈을 다루는 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평균 수입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가. 뭐 그런 정도. 그리고 몇 명은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서도 이제 매춘 혐의, 호객 행위로 체포됐던 경력이 있다. 이런 스토리 크게 더 뉴욕타임스의 보도에서 나아가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도를 하거든요. 저는 이것 자체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에서도 처음에는 뭔가를
금방 할 것처럼 행정명령이라도 내릴 것처럼 하다가 타임이 아니야 라고 했죠. 그 타임이 아니라는 얘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반 사람들이나 매체는 어떤 형태로든 그 커뮤니티를 집중을 하고 커뮤니티가 무슨 소리를 내는지를 듣고 에이시안 혐오, 총기 이런 것을 같이 연결시켜 나간다는 것 그 자체는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그럼 미국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어디로 갈 것인가는 대통령이 정한 방향에 어디로 갈 것인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은 일단 그 계획을 세우고 즉흥적인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가고 때로는 이제 수정 같은 것도 약간 하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총기 규제나 에이션 아메리칸 그 혐오 범죄에 대해서 뭔가를 극박하게 하려고 하다가 멈춤 이런 것을 보면은 그런 것은 있지만 큰 줄기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두 가지에 집중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기간산업 위크. 예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도 기간산업 위기라는 게 있었어요. 별로 성과는 없었지만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보면은 가스 페달에 발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기간산업이라는 이 안을 정치인들에게 팔려고 하는 거죠. 대통령이 세일즈 하는 건데 너무 비싸서요. 쉽게 사기는 공화당 입장에서 볼 때는 공화당도 기간산업에 대해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이거 해야지 된다 동의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경기부양책으로 1조 9천억 달러를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것은 3조 달러, 어떤 사람은 4조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공화당의 표를 받아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공화당은 지금 2조 달러 정도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기부양책, 3차 경기부양책과 거의 비슷한 액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 정도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은 너무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것을 그 팔기 전에 먼저 뭐 백악관의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제 일요일이었었잖아요. 텔레비전 그 시사 토크쇼에 나와서 계속 하는 얘기가 세계 경제 포럼이 기간 그 시설에 대해서 각 나라에 점수를 매겼습니다. 미국이 몇 등일까요?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미국이 13번째였습니다. 길도 엉망이고 저희 윌셔 길도 엉망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물론 로컬이긴 하지만 로컬에서 대대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연방정부로부터 주정부로부터 돈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로컬 정치인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있어야지 주죠. 해서 그런 그 길이나 철로 같은 프리웨이 같은 시설이 미국이 13번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세계 경제 포럼의 발표인데 백악관 대변인이 이것을 어제 아주 잘 팔고 있더군요. 미국이 13번째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으냐 하면서 기간 산업은 당파적인 이슈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기간 산업이 단순 기간 산업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공약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었던 이산화탄소 없애고 전기자동차하고 그리고 어떠한 다리를 놓고 뭘 놓고 무슨 시설을 지어도 좀 그 자연재해라든가 기후변화에 탄성이 있는 것, 또 친환경적인 공법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좌 패키지와 함께 가고요. 그로써 고소득층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아마 사업가분들은 벌써 머릿속에 여러 가지를 그리고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내가 직접 하청받아서 뭐를 하진 못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지 되는가? 나는 어떤 베네핏을 받을 수 있을까? 세금 공제 혜택 같은 거 당연히 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고 로비스트들은 로비스트대로 또 운동가는 운동가대로 굉장히 바쁩니다. 이 지금 기간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케어기버 경제라고 해서 이 차일드 케어와 헬스 케어를 확장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차일드 케어에 연방정부가 더 많이 보조를 하고 헬스 케어에도 더 많이 보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기본적으로 기간 산업의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포기한 것 같은 총기 규제와는 다르죠. 이민과도 다르죠. 이민도 지금 아주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국경 근처에 어린이들 혼자 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시설이 부족하니까 이름만 호텔이지 뭐 호화찬란한 호텔이 아니에요. 그런 곳에도 놓고 뭐 컨벤션 센터에도 놓고 하는데 아마 그 처우가 형편없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기자 접근을 많이 막았다가 이제는 기자들 접근해도 좋다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 ABC 방송과 그 입소스가 공동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경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60%가 지지를 해요. 그리고 바이러스 정책에 대해서는 72%가 지지를 합니다. 물론 이 바이러스 정책에 대해서는 당파성이 아주 좀 심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더 많이 지지를 하는데 공화당은 별로 많이 지지를 하지 않는다던가 그런 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백신 공급 같은 곳에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민주당 92% 지지, 무당파 77%, 공화당은 민주당의 92%에 비하면 뭐 한 40% 정도 떨어지네요. 53%. 그러나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것을 53%나 지지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미치 매코넬 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아니 대통령 되더니 극좌로 가고 있어 이런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세요? 나의 친구요 하면서 당신네 그 공화당의 유권자들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많이 하는데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백신 공급을 포함한 바이러스나 경제 핸들하는 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을 포함해서 공화당도 과반수 이상 지지했으니까요. 지지를 하는데 총기 폭력과 이민에 대해서는 그 지지율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민주당, 무당파, 공화당 다 합해서 57%만 지지를 하거든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는 비율이 72%라고 하니까 72%와 57%는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15%포인트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총기 범죄와 이민이 바이든 대통령에겐 지금 굉장히 힘든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모더나가 미국 연방정부에 1억 도수를 지금 이제 그 백신을 아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백신 여권 개발을 고려하는 뭐 어떤 뭐 시정부 차원으로 이거 뭐 확인해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이런 것도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바이든 행정부는 예측 불허가 없어요. 본인들이 공약했었던 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은 지금 붙여진 관세 자체를 없앨 뜻이 없다. 그 관세 자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붙여놓은 관세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당장 우린 그럴 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서린 타이 무역 대표가 첫 번째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신문으로서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처음 인터뷰를 했어요. 당연히 이제 무역에 관한 것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경제 전문지이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했고요. 이 무역 대표가 캐서린 타이가 찬성 98, 반대 0으로
상원 인준을 받은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긴 했어요. 커네디컷에서 태어났는데 이 부모님들은 중국 본토에서 태어나셨더군요. 중국 본토에서 태어나셨는데 부모님들이 대만에서 자라다가 미국으로 이민 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 타이 무역 대표가 중국에 대해서 아주 그 강한 입장을 많이 밝혀왔었기 때문에 그 공화당도 지지를 해서 98대 0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당장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없앨 뜻은 없지만 그러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미국 경제에 나쁘다는 주장, 그 소리도 듣고 있고 또 일리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관세가 높으면 미국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관세를 중국이 내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수입업자가, 중국 물건을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내고, 그럼 수입업자가 아주 뭐 작을 때는 본인들이 마진을 조금 이윤을 줄인다고 하지만 그게 점점 장기화되고 기간도 더 커지고 이럴 때는 결국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가 비싸게 사야 되고, 이 물건을 비싸게 사면 다른 물건을 살 돈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 경제에 악순환이 있다는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여러 가지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이라든가 그 무역을 하는데 국제 룰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 그때까지.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무역 대표부잖아요. 무역 대표부가 협상하는 곳이잖아요. 다른 나라와 무역에 관해서.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는요, 항상 모든 옵션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세를 다시 철폐하지 않지만 그 관세 철폐를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19대 무역대표고 원래 뭐 변호사였고요. 아무튼 첫 번째 에이시아계 무역대표이기도 하고 첫 번째 여성 무역대표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또 다른 그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유럽에는 노조가 있고 미국 회사인데 미국에는 노조가 없고 하는 회사, 어느 회사일까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역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조지 플로이드 재판과 함께 이 투표도 세기의 투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테슬라에 이어서요, 비자도 오늘 아침에 공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올해 말에 일단 그 시범으로 시행을 하고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을 할지를 결정을 하겠다 하는 건데, 비트코인 일주일 사이에 값이 그 주식값이 4.5%나 올랐어요. 지금 뭐 거의 6만 달러, 5만 8천 달러였는데요. 금요일 마감할 때 아마 이달에 이 비트코인이 6만 1천 달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던데요. 이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자동차 살 수 있다고 발표한 뒤에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현재 그 5만 8천 달러입니다. 이 정도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 좀 뭐 하나라도 사놓을 거. 그때 제일 처음에 하나가 몇천 달러였어요. 하나가 조금 비쌌다가 싸졌을 때가 조금 싸졌다 해서 이 정도면 사봐 마라 막 하고 할 때, 한국에서는 막 뭐 이거 뭐 완전히 100% 뭐죠? 뭐 도박이야. 이건 있어서는 안 돼. 막 이런 얘기 한참 나올 때, 한쪽의 주장으로. 그럴 때 벌써 몇천 달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매달 벌어서 지금 1월 1일이 아니라 매달 1일에 봉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봉급 딱 받으시면 은행부터 가잖아요. 렌트비니 뭐니 이런 거 바운스 나면 안 되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몇천 달러짜리를 뭐 살 수가 있었겠어요. 몇 사람이 모아서 사고 막 이랬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시라. 어차피 이런 거 여윳돈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안전하겠죠. 그리고 아마존 투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이다 했는데 오늘이 3월 29일 맞네요. 미국 그 노조 선거 역사상 가장
결정적이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아마존의 창고 직원 노조들이 오늘 이제 처음 투표를 하면서 창고 직원으로서는 처음이에요.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했었지만 실패했지만 그래서 오늘 투표는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 개표 과정이 뭐 웰컴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데 엘라바마주의 그 B자로 시작되는 도시던데요. 네, 베시머라고 하는 건 맞습니까? 엘라바마에 살고 계시는 분들. 엘라바마에 제가 가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소나무 많고 좋던데요. 그 지역의 창고 직원이 뭐 거의 6,000명인 거예요. 5,800명이 노조를 결성하느냐 마느냐를 투표를 합니다. 회사에서는 노조 결성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몇 년 동안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결국은 투표에까지는 이르게 된 겁니다. 아마존이 미국에서 그 민간 기업으로는 직원이 두 번째로 많아요. 월마트 다음으로 한 뭐 8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아마존 직원들의 이 그 노조 결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는 굉장히 주목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는 거의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으로서는 바이든 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고 그럼 민주당 대통령이에요.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도 지지를 했거든요. 연방 상원 의원도. 그런가 하면 헐리우드의 많은 스타들, NFL의 선수들도 아예 노조가 없다니 미국에서 말이 되느냐 뭐 이렇게 지금 했잖아요. 그 엘라바마 공장을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너무너무 서글퍼요. 제가 최근에 노마드랜드 그 영화를 봤는데 지금 그 미나리와 뭐 작품상을 겨루고 있는 중국계 여성 감독이 감독상 후보도 역시 그 아이작 정 감독과 같이 올라간 그 영화를 보고 있는데 봤는데 그 영화에서도 살짝 나오지만 아마존에서 일하는 프란시스 맥더먼드 파고에 나왔던 그 여주인공 이 영화에서도 여주인공입니다. 아마존에서 그러니까 계절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데 그 잠깐 몇 컷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슬픈 현실인 거예요. 찰리 채플린의 그 영화처럼 그렇게 지금 엘라바마의 아마존 창고를 하늘에서 찍으면 그 창고 건물이 하얀색이더군요. 뭐 여러 가지 그 기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까만색으로 안 칠해놓고 하얀색이 더 넓어 보이잖아요. 넓어서 위에서 보니까 거기에 자동차 파킹랏에 자동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 큰 곳에서 사람들이 다 기계처럼 일하는 거잖아요. 그 어느 날인가는 또 기계가 다 그 일을 대신하겠죠. 이미 아마존에서 많은 부분 기계가 대신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슬픈 그런 부분인데 아마존 창고들이 14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일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존이 만약에 노조가 결성이 되면은 미국 노동운동에도 대단한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남부의 자동차 공장 이런 곳들도 워치라고 있죠. 엘라바마라든가 미국 남부에서는 오히려 이 노조가 설립되기가 굉장히 힘든 그 환경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매, 홀세일, 백화점 노조가 많으니까 그 노조에 지금 가입하려고 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에는 적어도 노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11월 달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며칠 안에 나올 텐데 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에 들어갈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아마존은 이거 죽어도 안 돼. 노조 결성은 죽음을 사수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지면은 또 고소를 하게 될 테고 유럽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마존이 그 노조 결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랬고 미국에서는 지난번에 가장 최근에 아마존이 노조 결성에 대해서 투표한 게 2014년입니다. 그때는 이제 델라웨어에 있는 창고 직원이 아니라 뭐 한 400명 되는 스몰 그룹이에요. 말하자면 메인테넌스 수리 테크니션들이 그 머시니스트
그 노조요. 세계 이건 인터내셔널이었어요. 그런 테크니션들이니까 머시니스트 하고 항공 그 우주 그 워커스 그런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chinist and Aerospace Workers Union. 네, 가입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도 또 몇백 명, 한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콜센터 직원들이 시애틀에서 노조 설립하려고 막 하니까 아마존이요, 그 콜센터를 문을 닫아버렸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무슨 유대교들이 다니는 뭐 사원 또 무슨 그 밖에 다른 종교들이 가는 그런 모든 곳에 난 멤버다 하는 사람이 갤럽이 이 같은 여론조사를 하고 나서 80년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멤버, 나 그 교회의 멤버야, 그 사찰의 멤버야, 뭐 그 어디의 사원의 멤버야 하는 사람이 47%밖에 안 됩니다. 2018년도에 50%였는데 2년 사이에 지금 그 47%로 줄어든 겁니다. 2020년 지난해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종교가 나 이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도 되고요. 처음에 이제 1937년도에 갤럽이 조사를 했을 때는 73%가 교회를 나가거나 사원에 나가거나 어딜 나가거나 어쨌든 어떤 종교 그 인스티튜션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한 60년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1세기 들어오면서 세기가 바뀌면서 이제 확 달라지는 건데 이게 나이와 상관이 있어요. 1946년 이전, 베이비 부머 이전 세대는 지금도 66% 그런 곳의 멤버입니다. 베이비 부머는 58%, 제너레이션 50%, 밀레니얼 36%, 밀레니얼은 81년부터 96년 사이, 제너레이션은 뭐 65년부터 80년, 베이비 부머는 46년부터 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나이 젊은 사람들이 안 가요. 교회고 어디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소식을 듣고 미국 소식인데도 그다지 슬프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온두라스에 축구 2대0으로 져서 올림픽에 나가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미국 선수들은 라커룸에 가서 비극이다 했다는데 반면에 정말 먹을 것도 없고 하는 온두라스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